항상 들어오는 질문들 종류가 몇 가지 안 되고 그 부분들 챗봇 활용하면 자동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모든 걸 챗봇한테 맡겨만 놓기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온라인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면 전화나 채팅문이 정말 많거든요. 보통 쇼핑몰 사장님들이 반복적이고 간단한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고객이 어떤 분류의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뭐 기본 인적사항 정도만 미리 앞에서 받을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일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봇을 만들게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왈왈냥냥으로 하겠습니다. 네, 왈왈냥냥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고객이 들어와서 받게 될 환영 인사를 정할게요. 안녕하세요. 왈왈냥냥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선택지 버튼 한 3개 정도 받고 그 고객이 입력한 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품을 추천받기, 배송 문의, 배송 문의. 기타 문의하기.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담원한테 연결될 때 상담원이 이 고객이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어떤 질문을 했구나를 알면 더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 거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상품 추천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배송 문의, 기타 문의. 네, 이렇게 해서 상담원에게 연결을 하면 아주 간단한 버튼 3개짜리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웹사이트에서 한번 챗을 켜볼게요. 메신저 응동에서 웹사이트 챗을 여기 주소에 들어가면 쓸 수 있거든요. 방금 이 사이트에서 준 주소 있죠? 거기로 들어오면 이 봇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상담원이 호출됐습니다. 상담원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봇이 있죠? 네. 네,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이 사용자가 상품 추천받기라고 해서 말을 거니까 상담원에게 빨간색으로 호출이 온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원 호출했습니다. 아래 안내에는 아까 입력한 카테고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버튼 3개만 줬는데 기타 문의에는 좀 더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좀 전에 고객이 만약에 상품 추천이나 또는 사용자 메시지가 배송 문의. 배송 네. 문의에 해당하면 이쪽으로 가서 상담원을 호출하고요. 그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기타 문의, 기타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사용자한테 다시 또 선택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튼지를. 네, 그럼 이렇게 3가지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원을 호출을 하게 될 테고요. 상담원은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사료 관련이니까 이렇게 사료라고. 그럼 우리가 기타 문의를 누르고 위생 관련 문의를 눌렀으면 대분류는 기타, 중분류는 위생 이렇게 사례대로 보여야 되겠죠? 네. 기타 문의하기를 가고요. 사료 관련, 장난감 관련, 위생 관련이 있죠? 네. 뭐 눌러볼까요? 장난감으로. 장난감을 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요청이 접수됐군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기타 문의 아래에 장난감이라는 카테고리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참여해서 네 고객님 네 고객님 다시 네 고객님 어떤 장난감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됐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상 고객이 뭔가 물어볼 때 기본 정보를 항상 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정보를 항상 받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히 됩니다. 누적사항 받기의 플로우. 하나의 기능들을 이렇게 플로우 단위로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엔트리 노드에서는 뭐 간단한
정보를 여쭤볼게요 라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반려동물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텍스트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볼까요? 나이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은영님이 주셨던 의견인데 처음에 받았던 이름을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뭐 우리 왈왈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신 그러려면 우리가 이름을 어디다가 이렇게 적어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보면서 그쵸. 이걸 꺼내 쓸 가져다 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파라미터 설정 노드예요. 그럼 여기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set에다가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거기다 방금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앞으로는 name이라고 그냥 쓰면은 거기에 그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name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왈랄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일 겁니다. 또 뭘 물어볼 수 있죠? 종을 물어볼 수 있겠죠? 강아지나 고양이의 종이 다 있으니까. 나이보다 종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왈왈이의 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순서도 자유롭게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걸 의도한 걸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자, 왈왈이의 종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고 텍스트로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왈랄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해서 또 텍스트로 받았어요. 또 성별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별 네.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버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죠? 자, 버튼으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은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yes, no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기본 정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상담원한테 넘길게요. 이렇게 되면 대화를 시작하고 기타 문의에 위생 관련 문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호출이 왔고요. 그래서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위생 관련 문의 주셨네요 라고 하면 내가 뭘 눌렀는지 아는구나 하면서 좀 덜 귀찮아 하겠죠? 똑같은 거 또 물어보면 진짜 싫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하면서 저희 고양이가 아직 어린데 탈취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기본 정보 많이 받아야지 그렇죠. 자세한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까 입력해둔 플로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패널을 열면 플로우 패널이 있고 쫙 바퀴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간단한 정보를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둔 플로우 그대로 이제 진행이 네. 됩니다. 강아지 키우시죠?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보리입니다. 보리요? 네. 보리 엔터를 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리의 종이 어떻게 되나요? 포메라니안이에요. 포메라니안이죠. 네. 네, 엔터.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살이에요. 2살. 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보트한테 넘겨버리고 상담원은 신경 안 쓰고 네. 있다 보면 내용을 다 입력받고 다시 호출이 돼서 그럼. 제가 이분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죠. 네. 만약 여러 고객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면 잠깐 다른 고객들을 대응하고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대응을 하면 네. 되겠죠. 네. 우리가 고객 정보를 이렇게 한번 입력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 고객이 또 일주일 뒤에 다시 말을 걸었는데 이 고객이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 기억을 내가 못하거나 스크롤 한참 올려가서 보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맞아요. 우리가 옆에다가 고객 정보를 항상 유지를 해두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보 탭을 보시면 파라미터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해 둔 애들이 여기에 다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종과 나이와 남아 여자 중성화 수술 여부는 다들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정보를 보시면 좀 전에 입력한 정보들이 이렇게 네. 남아있죠. 그럼 이 고객이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도 고객 정보란에는 이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보고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보들이 다른 상담원이 들어왔을 때도 네. 팀 안에 있으면 그대로 다 보이는 건가요? 네, 똑같이 보이고요. 여기 메모란에도 놔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만든 걸 카카오톡에 한번 연동을 해봤는데요. 네. 안녕? 여기 보면 방금 은영님이 안녕이라고 친 게 여기 보여요. 네. 네, 한번 버튼 네, 눌러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기타 문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사료 관련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상담한 호출이 왔네요. 보면 기타 문의에 사료 문의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네, 고객님 어떤 사료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러면은 뭐 우리가 답 많은 것들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환불문이었다, 배송이 며칠 걸려요 네. 라든지 자주 묻는 질문의 유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들어오는 질문들 종류가 몇 가지 안 되고 그 부분들 챗봇 활용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챗봇한테 맡겨만 놓기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답변 추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천 기능을 설정을 잘 해두고 사용자들이 입력한 메시지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추천 답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자연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왓슨이나 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연어를 잘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 엔진과 연동해서 아주 잘 동작하는데요. 오늘은 Q&A 메이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서비스를 이용해 볼게요. 네. Q&A maker.ai 접속을 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듭니다. Q&A 메이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안녕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우리도 안녕하세요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을 테고 하이라고 하면 하이라고 같이 또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사료는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비싼 게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쌍들을 많이 쌓아 나가면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맞는 가장 유사한 걸 찾아주고요. 이미 사이트에 Q&A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올 수도 있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짜기로 했나요? 굉장히. 저희가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요. 여기 고객센터 가면 FAQ 목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Q&A 메이커를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고 페이지별로 10개씩 들어있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주소에서 질문 답변 쌍들을 열심히 추출해가지고 저 놀리지 베이스란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총 5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눌러서 우리가 쌓아둔 이 60개의 질문 답변 쌍들을 하나의 어떤 로봇으로 만들어서 어떤 질문을 넣으면 그거 중에 가장 유사한 질문을 하나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을 줍니다. 그게 Q&A 메이커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퍼블리시를 누르면 이렇게 HTTP 콜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봇을 만드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일이어서 너무나 유용하지만 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클로저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여기 답변 추천 패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설정하기를 들어가서 왈왈량량을 누르면 답변 추천 패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Q&A 메이커를 고르고 여기에서 입력했던 subscription key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릴리지 베이스 아이디는 이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누르면 끝났어요. 상담하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나? 저도 조금 의아한데요. 네. 됐다. 이렇게 간식은 얼마나 먹여야 하나요를 눌렀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특정 질문에 100%의 정확도로 일치한다라고 나왔어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은 7.6% 정확도니까 거의 뭐 안 네, 맞다고 안 봐야 맞다고 되겠죠. 보면 되겠죠. 요거를 거의 그대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전송하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너무 쉽죠? 네. 상담원이 다 말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메시지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해둔 답변들 중에 추천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묘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57% 정확도의 답변이 하나가 있네요. 뭔가 좀 더 수정을 해서 보내야겠다 싶을 때는 여기서 메시지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상세하게 해서 전송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이걸 다 치고 있으면 너무 상담원의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커스텀 패널이라는 게 한 게 있어요. 이 커스텀 패널은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다. 그럼 이분이 배송 조회를 물어봤으면 당장 여기에서 이분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배송을 조회를 눌러서 내일이면 올 것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네이버.com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은영님이랑 대화하면서 커스텀 탭을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특정 브랜드의 실제 어드민 화면이고요. 각각의 주문별로 어떤 주문 건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서 취소를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어드민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 센터에 기존 CRM이나 어드민 뒷단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공식 오픈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몇몇 회사들이랑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하면서 기능 계속 개선하고 버그 잡고 하고 있습니다. closer.ai.에 접속하셔서 가장 아래쪽에 내려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채팅 상담 봇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싶으시다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것들 고민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